퇴직연금 투자를 하실 때 IRP 계좌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수익의 10% 상당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의 부자입니다. 요새 주식이 많이 오르면서 퇴직연금, IRP, ISA 계좌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주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연금 투자해야 된다, 이 소리는 듣지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어렵고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증권사나 은행에서 권유하는 대로 IRP 연금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큰 수익을 손해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근본 영상의 핵심은 금융사가 숨기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며 여러분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는 연금투자법을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근본 영상을 통해 IRP 투자가 왜 안 좋은 것이며 왜 연금저축계좌로 연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IS 계좌는 왜 꼭 개설해야 되는지 내용을 전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많이 퍼져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금융사가 숨기는 불편한 진실을 깨닫고 자신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세액 우대 계좌 투자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IRP 투자는 하지 않는다. 연금저축계좌를 사용한다. 두 번째, 연금저축계좌는 매년 600만 원까지만 투자하고 그 이상은 투자하지 않는다. 세 번째, 중개형 ISA 계좌는 무조건 개설한다. ETF 투자는 IS 계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한국 개별 종목 투자는 투자 금액에 따라 일반 증권 계좌 사용도 무방하다. 기존 통념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건데요. 왜 이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RP 계좌는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이기도 하죠. 난 IRP 계좌만 있는데 왜 IRP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IRP와 퇴직연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 세금 우대 혜택도 똑같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투자금의 30%를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IRP에서는 의무화되어 있고 연금저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30% 안전자산에 대해서 수수료와 종목상에서 엄청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가 IRP에 비해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IRP를 투자하고 있으시면 70% 공격 자산에 그리고 30% 안전 자산에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70% 공격 자산에 미국 지수 투자, 그리고 30%는 그냥 증권사 IRP 앱에서 거기서 보이는 몇 가지 중에서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7대3 이런 거 귀찮으니까 이런 것 제약 없이 알아서 잘 운영해 준다는 TDF, 이것에 100% 투자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 또는 은행 앱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투자한 종목의 수수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귀찮으시면 제미나이나 챗GPT에 여러분의 보유 종목의 이름을 치시고 수수료를 말해달라고 하면 말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아마도 0.5% 또는 0.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저도 IRP에서 수수료 장난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제 투자 종목을 살펴봤더니 역시나 총 수수료율이 0.8%에 가깝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수수료 0.8% 가지고 그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연간 수수료이고 또 연금 계좌는 장기 투자가 약속된 계좌라는 것입니다. 자, 0.8%의 수수료로 20년간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는 수수료는 산술적으로 16%입니다. 이게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년 수수료를 뗀 금액에서 수수료가 붙는 것을 계산하더라도 결과값은 산술적으로 계산한 16%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위 표를 보시면 IRP가 어떤 혜택이 있었죠? 원래 증권 계좌의 배정수등세 15.4%에서 이를 깎아서 5.5%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말과 같습니다. IRP 투자하면 내가 세금 10% 깎아줄게. 그런데 수수료 16%더 내. 이 말과 같거든요. 이러면 이제 IRP 계좌 때문에 세금이 10% 줄어들었지만 수수료를 16%더 내면서 결국 일반 계좌로 투자한 것보다 오히려 더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IRP 투자의 문제점입니다. 10년 후보자 잠깐만 네가 말하는 것은 연금저축계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IRP 계좌에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RP 계좌는 7대3으로 30% 안전자산 투자가 강제되어 있습니다. 70% 적극자산 투자에서 남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타이거 S&P 또는 코덱스 S&P 투자를 하거나 다른 지수 추종 패시브 ETF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 패시브 ETF 상품들은 수수료가 0.0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이런 패시브 ETF 상품으로 100%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사실상 세금 깎아주는 것보다 더 큰 수수료를 내는 불상사 또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IRP의 30% 안전자산 부분입니다. 이 안전자산에서 S&P와 같이 장기 우상향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수수료가 낮은 상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30% 안전자산에서 안전은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고수익을 포기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55세가 지난 은퇴자에게 이 연금 투자의 안전이란 은퇴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할 시기에 충분히 금액이 불어나 있다로 봐야 합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수령했더니 수익률이 형편없어서 다른 곳에 투자한 것보다 못했다. 이런 것이 불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퇴직연금은 장기 투자가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크더라도 퇴직연금은 수령 시에 충분히 금액이 불어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 안전자산 부분은 투자 과정에서 큰 변동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작게 되는 것을 용인하는 투자입니다. 제가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IRP 계좌를 가지고 계시면 본인 IRP 계좌에서 이 30%에 해당하는 안전자산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이 어떤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IRP 안전계좌는 제가 4년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10%입니다. 산술적으로 매년 2.5%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수수료를 보니까 연간 0.4%더라고요. 4년 동안 약 1.6%를 수수료로 지급했는데 수익률이 10%입니다. 즉
제 수익에서 11%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한 꼴인 것이죠. 즉 여러분은 낮은 수익률에 높은 수수료의 상품을 억지로 가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안전자산 없이 적극 자산에만 투자했다면 이 금액이 얼마나 불어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IRP 계좌 있으시면 적극 자산 수익률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차익만큼이 여러분이 손실로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지 나중에 안전자산 쪽이 더 수익률 높을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장기 투자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텀으로 봤을 때 채권 투자가 S&P 지수 투자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안전자산 30%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 계좌 투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조건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연금 투자를 한다면 IRP 아닌 연금저축계좌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IRP에 가입하고 IRP 적립식 투자를 합니다. 왜냐고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겠다고 하면 IRP 파는 것이 자기들의 수수료 수익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은근슬쩍 IRP 계좌를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추천 권유에 당해서 이제 IRP 계좌를 만든 케이스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다고 하면 이런 정보는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셔서 IRP 계좌는 사용하지 마시고 연금저축계좌로 수수료가 낮은 패시브 ETF 투자만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을 600만 원까지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상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부터 일정 부분씩 수령이 가능해지고 원리금 전부를 페널티 없이 수령하려면 만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년 또는 30년 후에야 이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30년 동안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이죠. 결혼을 한다거나 집을 사야 한다거나 정말 좋은 절호의 계획가 있어서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라던가 그렇습니다. 월급쟁이가 가족을 위한 생활비를 떼고 매달 50만 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은 많이 힘이 들어요. 자신의 가용자금 대부분이 연금저축에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이 연금저축을 깨지 않기 힘들어집니다. 깨게 되면 환급받은 금액에 페널티를 붙여서 16.5%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무리하면서까지 600만 원을 납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구간인 600만 원 이상을 납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 필요하시면 600만 원 이상의 금액은 ISA 계좌나 일반 계좌로 납입하셨다가 해가 바뀌면 ISA 계좌나 일반 계좌에 있던 주식을 팔고 그 판매금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납입하는 방식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ISA 계좌는 무조건 개설합니다. 해외 주식 개별 종목 투자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일반 증권 계좌를 사용하고 ETF 투자는 앞으로 이제 IS 계좌를 사용합니다. 한국 개별 종목 투자는 투자금에 따라서 일반 증권 계좌 사용도 무방해요. ISA 계좌를 사용하면 ETF 투자 시 5.5% 세금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원금은 이제 바로 뺄 수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ISA는 ETF 세금 절감을 위해서 적극 사용함이 적절합니다. 그런데 개별 투자 종목에는 특별히 메리트가 없어요. 우선 해외 주식 개별 종목 투자는 ISA
해외에서 이제 투자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당연히 해외 주식 개별 종목 투자는 이제 일반 증권 계좌로 해야 됩니다. 한국 주식은 개별 종목 투자가 ISA에서 가정하죠.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매도할 때 따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주주의 경우 예외는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제 방송을 지금 보고 있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율을 깎아준다는 메리트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혜택 받는 거라고는 배당 받을 때 배당에 대해서 15.4% 세금 떼는 거 요거를 이연해 준다는 것인데 그런데 보시다시피 ISA의 계좌의 투자 한도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괜히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액 부분을 아끼려다가 일반 종목으로 ISA 계좌를 채워버리면 정작 필요한 ETF 투자할 때 2천만 원 한도 넘어서 투자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증권 계좌를 이용할 경우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따라서 일반 증권 계좌, ISA 계좌 동시에 이용해서 1년 최대 450만 원의 혜택을 받아가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를 통해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경험을 늘려야 주식에 대한 실력도 늘릴 수 있죠. 자, 다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국내 세액공제 계좌는 연금저축계좌로 600만 원까지 투자하고 나머지는 ISA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하며 일반 증권 계좌도 같이 이용해서 ISA 계좌 200만 원, 일반 계좌 250만 원, 총 45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가 바뀌기 전에 각 계좌에서 수익이 난 주식이 있으면 이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식으로 4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확정시키고 해가 바뀐 후에 일반 계좌 또는 ISA 계좌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고 연금저축계좌로 다시 사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알뜰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저 또한 아직 이런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이제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가입하고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었죠. 은행 대출 금리 혜택 준다고 하니까 혹해서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IRP 등을 제대로 공부했고 IRP 계좌의 실체를 파악하고 바로 이제 적립식 투자를 해지했습니다. IRP 계좌의 0.5% 이상 연수수료가 발생하는 종목들은 바로 제가 또 매도해버릴 거고 기존 IRP 보유 종목을 바꿔서 담을 것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이러한 원칙하에 실제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연금계좌를 이용해서 어떤 상품들을 샀는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려고 하는지 제 구체적인 사례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본 영상이 IRP의 실체를 깨닫고 여러분의 수익을 지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